집에 에어컨도 없고 하니 더워 죽겠어서 이거 하나가 입고 있네요. 음, 오늘은 그, 진짜 오랜만에 오네. 아무튼, 오늘은 아예 이제부터 그런 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이건 제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그래도 좀 합리적이다 싶으면 좌와 우 어디든지 간에 그래도 좌와 우 상관없이 합리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동시에 인정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 약간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문득 그런 느낌이 들었어. 왜냐면은 자, 지금 조국 교수가 그런 말을 했었죠. 이거는 그 일본이랑 상관없는 거. 그 이영훈 교수님의 이제 책을 보고서 뭐 막 친일 어쩌고 하면서 이게 그 뭐냐, 도저히 뭐 구역질이 나는 책?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뭐지? 뭐 어떤 사람, 전 솔직히 이영훈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봤어요. 봤더니 식민지 근대화론 쪽에 가까운 주장을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뉴라이트 이제 전향하신 그 안병인 교수님의 뭐 그 제자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 누구 제자고 이런 것만으로 이제 뭐 다 따지는 건 좀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쓴 책이 도대체 뭐냐,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대충 느낌만 보려고 했는데, 음, 모르겠어요. 이분이 뭐 전적으로 막 합리적이기만 하다던가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모든 스탠스를 다 인정하기는 힘든데, 어, 대표적으로 이런 거, 일제 조선 지배 체제는 해체될 수밖에 없는 모순에 가득 찬 것이었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분이 좌파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맞는 말만 하는 건 아니고 받아들이기 쉬운 말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음, 나름 자기의 영역 안에서는 논리와 객관성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나는 문장들이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사실 식민 지배를 통해서 한국이 뭐 경제적인 어떤 발전사를 그 경제적인 성장을 했고 안 했고 이런 거는 일본이 그래서 착하다 나쁘다랑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조선 후기 그리고 일제 강점기 이 사이의 일들에 대한 책들을 되게 많이 쓰셨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사학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경제사학이라고 해야 되나? 경제. 근데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는 거라면, 어, 그런 정도의 표현이라면은 이제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이런 느낌이 있지만, 조국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민정수석 아니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해도 막 토가 나오고 구역질이 나오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았어요. 조국 민정수석께서는 이제 왜, 아이씨, 조국 교수님께서는 어째서 왜 그런 토가 나온다는 표현을 하셨을까? 진짜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보려고 한 적이 있으실까? 왜냐면 그런 걸 좀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극단적인 워딩을
쓸 정도로 이게 막장 책은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물론 이제 기분 나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건 당연하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제 논리적 비약이라는 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좀 자기 색깔 같은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상대의 주장 속에서도 나름 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근데 왜 한국 그 정치하고 연관된 사람들은 다 저렇게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가?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유제일 정도와 유제일하고 캡틴 TV 그 두 분 정도 빼고 나머지는 정말로 그냥 상대를 까기 위해서 깐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뭐 성재준 TV도 보고 뭐 리석 TV도 보고 막 보고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런 진영에 매몰되지 않고서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좌파의 제대로 된 좌파의 박정희에 대한 태도는 경제 발전시킨 거 인정하는데 쿠데타 벌이고 독재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인권 같은 게 엄청나게 퇴보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이제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같은 그런 우파 세력이 좀 광신적인 우파, 맹종적인 우파 세력들이 생겨나고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것들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설명이 됐을 때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이 상황에서 우파라면 보통 우파라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을 이렇게 이룩하고 능력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서의 정상 보수고요.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독재했고 그게 나쁜 거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타격을 많이 입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더라고 해도 경제적인 거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는 그 전 작년에 그 전 정부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온전히 박정희 대통령의 덕분으로 모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민중의 노력도 분명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왜 박정희만 보느냐. 나는 박정희의 공보다는 그래도 과가 그렇기 때문에 과가 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간다면 말은 되는 거예요. 근데 좌파나 우파나 그래도 최소한 박정희라는 대통령에 대한 확실하게 존재하는 경제 발전을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이룩한 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 확실한 공과 그리고 확실한 쿠데타 일으킨 거. 과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나 아니면 독재를 한 거. 그리고 독재를 한 건 과가 될 수 있죠. 과에 속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가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을 하고 그 위에서 내가 더 중시하는 것과 내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건 이거다 라는 정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니까 앞으로 그 보수랑 진보, 좌와 우가 부딪히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지식들이나 뭐 그렇게 대단한 것들 아니지만 그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좌와 우가 최소한 이 정도는 서로 합의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계속 제시를 해볼까 생각해요.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한 게 사실 이영훈 교수님이 문제가 아예 없다라고 하진 않겠어. 분명히 이제 좌파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의 노력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하고는 서로 싸울 때 진짜 서로 풀 오픈하고 완전히 오픈하고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정말 학문적인 것만으로 가지고서 서로 그 좌파 쪽에 더 가까운 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과 우파 쪽에 더 가까운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과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중도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풀이를 하시는 그런 학자분들이 서로 다 모여서 객관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다. 얘가 이제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내용을 이제 왜곡하고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서로 강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인 감정 싸움과 종교적인 신념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야.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사람들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좀 거르고 그 정도의 극단적인 거를 좀 빼고, 그런 극단기를 빼고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사람이라면 그냥 인간이야. 좀 그런 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야. 좌파에 있는 평범한 사람과 우파에 있는 평범한 사람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한 평범한 사람과 정치 관심은 있지만 중도인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최소한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정도를 말하는 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제 입장인 거죠. 제 입장을 너무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게끔 노력을 하긴 할 건데, 물론 그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댓글 써주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겠죠. 만약에 댓글이 많아진다면. 그래도 그렇게 해서 좀 정말 필요해요. 여러 번 말한 거지만 서로에 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조국 교수 같은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이고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저 정도면 뭐 교수를 뭐 인맥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돌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했다고 봐야죠. 저 정도 수준이면. 그런데 그런 분조차도 극단적으로 나오는 상황인 걸 보면 정말 한국 사회가 정말 그 정치라는 거에서 서로에 대한 대화와 이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정치의 본질은 대화와 이해예요. 정치와 외교라는 건, 외교는 결국 외국과의 정치고, 우리가 하는 정치는 내정은 이제 경제적인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거, 내정을 빼고 내정과 외교를 뺀 경제적인 것과 다른 타국과의 관계를 뺀 정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과 인간의 대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정치는 정치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뭐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왜냐면 아예 상대방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 뭐 서울대에서 뭐 조국 교수에 대해서 막 까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막 엄청나게 극우 세력이고 막 위험한 세력이고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런데요, 사실요, 정말 엄청난 극우 중에도요, 자유한국당 싫어하는 사람들 은근히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걸로 유튜버 할 정도면은 그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콩고물 보고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 적지 않은 수가 정치 진짜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입에서도 자유한국당 까는 소리가 적지 않게 나와요. 이
기존 정치 세력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각한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좌파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만세야, 혹은 내가 우파니까 자한당은 완전 무결해, 이런 거 없거든요. 자한당에 대한 막 충성맹세 이런 거,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근데 안 그런 분들도 많다고. 그러니까 잘하면 뭐 좌우 상관없이 잘하면 찍어준다, 반대로 못하면 안 찍어준다, 잘하면 칭찬한다, 못하면 욕한다. 맹목적인 신앙화를 시키지 않는 거, 그게 우리의 특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 구구 세력들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이게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파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구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도, 그러니까 좌파 진보라는 입장 속에서도 무슨 구구 세력이랑 별 차이가 없는 극좌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이제 진영 논리로 매몰시켜버리고, 우파 중에서도 그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내가 곧 그 자유한국당인 것 마냥 한국당을 실드 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극렬 우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당에 대해서 싫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좌파에서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뜨문뜨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웃기게도 지금 오히려 우파 쪽에서 그런, 그러니까 자성?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자성은 없는데 우파 유튜버 중에서는 자유한국당 니들도 모자랐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우파 지지자분들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좌파 쪽이 좀 더 극단화가 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파는 곧 나쁘다, 우파니까 이런 느낌? 그게 굉장히 심해진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모든 거를 좀 어느 정도 간극을 좁히려면 서로에 대한 대화가 돼야 되고, 그 대화가 되는 첫 시작은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까놓고 인정을 해보자. 어디까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다른 주장을 하는 와중에도 어디까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가, 이걸 찾아보자는 거죠.